네, 닥터플러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성형외과 전문의 신종인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신종인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한번 알찬 시간 만들어 볼까요? 네, 눈 주변에서는 눈은 시력도 중요하지만 눈을 뜨고 감게 해주는 근육이나 이런 조직의 처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눈의 처짐이 심한 경우 그를 개선시켜줄 수 있는 치료가 필요한데요. 그 치료법 중에 하나인 그 하안검 수술은 주름 개선과 함께 눈의 기능적, 미용적인 부분을 동시에 개선시킬 수 있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안검 성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닥터플러스는 하안검 성형이란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눈밑이 처져 있다 보면 아무래도 인상도 좀 영향을 주긴 하지만 본인도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수술을 하기도 하던데 오늘 이 시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하안검 성형 어떤 수술인지부터 알아볼까요? 네, 하안검이란 이제 아래 눈꺼풀을 말하는데요. 네. 하안검 성형이라고 하는 거는 눈 아래 눈꺼풀에 관련된 모든 수술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결막절개를 통한 수술은 주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잘 말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거는 네네. 따로 젊은 분들이 받는 수술이라는 그런 인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음.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눈 밑에 피부 절개를 이용해서 눈밑 지방의 불룩함, 피부 근육 조직의 처짐을 교정해주는 수술을 일반적으로 하안검 성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눈밑 주름이나 눈밑 네. 처짐을 교정해주는 수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하안검이 아래 눈꺼풀을 말하는 거라면 상안검은 위 눈꺼풀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위쪽 눈꺼풀도 처짐이 많은 부위 중 하나인데 하안검 성형과 상안검 성형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상안검은 주로 말씀하신 것처럼 상안검은 늘어짐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쌍꺼풀 선에서 주로 늘어짐을 해결해 주는 수술을 말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것 역시 젊은 사람들이 쌍꺼풀 수술을 하는 것들은 주로 따로 얘기하기 때문에 네. 쌍꺼풀 수술은 제외하고 눈 윗꺼풀의 늘어짐을 해결해 주는 절제를 통해 해결해 주는 수술을 상안검 성형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눈가가 처지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노화가 무조건적인 원인인가요? 아무래도 노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노화로 인한 처짐이 네. 주로 느껴지는 것들이 연령대에 따라서 누구나 점점 심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이런 늘어진 조직을 해결해 주는 수술들이 주로 뭐 상안검 성형, 하안검 성형이라고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네. 연령대가 이런 조직의 처짐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또 그중에 노화가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됐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판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노화 외에 다른 원인은 없나요? 나이가 어린 경우라도 네. 그 피부염이 심해서 계속 뭐 자극을 받는다든지 네. 아니면 습관적으로 눈 밑 피부를 자꾸 문지른다든지 해서 젊은데도 불구하고 피부에 늘어짐이 생긴 경우가 드물지만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화라고 표현할 수 있을 연령대는 아니지만 네. 이미 조직 그 눈꺼풀의 피부 자체는 노화가 많이 진행된 그런 그런 특수한 경우들은 이런 하안검 성형으로 교정을 하는 경우들이 드물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 습관이나 다른 요소로 인해서 어린 경우에도 눈밑이 처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나이가 어려도 하안검 성형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네요. 네, 나이가 일반적으로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네. 피부 절개를 하지 않고 결막 절개를 통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피부층이나 근육층을 아무래도 절제를 해서 들어가게 되면 조직의 손상이 심하기 때문에 네. 추후에 다시 늘어짐이 생기거나 조직의 네. 변화가 생겼을 때 다시 한 번의 수술을 해야 될 연령대가 됐을 때는 수술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네. 되도록이면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20살, 30살도 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피부 늘어짐이 굉장히 딱 봐도 병적일 정도로 많이 늘어져 있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피부 절개를 시행해서 교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잃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점을 더 크다라고 보고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젊었을 때 이 피부 절개를 통해서 하안검 수술을 하면 아무래도 나이가 들어서 꼭 다시 필요할 때 피부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전에는 이런 요즘에는 결막 절개를 통한 수술 기법이 많이 발전이 됐기 때문에 네. 되도록이면은 피부 절개를 권장해드리지 않고 결막 네네. 절개를 통한 수술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수술이 발전되기 이전에는
나이 어리신 분들이 증상이 있어도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거나 또는 젊은데도 불구하고 피부 절개를 통해서 수술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질문해 주신 것처럼 네. 아무래도 젊은 연령대에서는 피부와 근육층을 좀 보존시켜 놓고 하는 것이 회복도 빠르고 나중을 위해서도 조직 손상도 덜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최소한의 경우에만 그 대상을 좁혀서 피부 절개를 통한 하안검 성형을 하고 있고 반면에 40대, 50대 이후에는 아무래도 처짐을 교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네. 피부 절개 쪽을 좀 더 광범위하게 수술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막 절개를 통해 수술을 하면 분명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거에 대한 설명도 추가적으로 부탁드릴게요. 결막 절개를 통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그 피부와 근육 쪽 네. 조직을 교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쪽 조직의 처짐이나 늘어짐이 있는 경우에는 교정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수술의 한계점입니다. 그래서 아,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한 20대, 30대 정도의 탄력이 좋으신 분들은 네. 결막 절개를 통해서 수술을 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40대 후반, 50대 이렇게 좀 연령대가 높아지신 경우에는 결막 절개만으로는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점이라기보다는 이 수술 자체에 좀 한계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장점은 아무래도 밖으로 보이는 상처가 없기 때문에 훨씬 회복이 빠르고 일상적인 그 생활에 복귀가 훨씬 쉽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하안검 성형의 이 효과적인 면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가 어떨까요? 확실히 젊어 보이긴 하겠죠. 요즘 뭐 100세 시대라고 하는 말들도 많이 쓰는데요. 네. 눈 밑에 이제 블룩함이 있게 되면 본인은 이제 뭐 요즘에는 뭐 50대, 60대 분들이시라도 워낙 한창 그 신체 상황도 좋으시고 할 때기 때문에 본인은 그렇죠. 한창 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눈밑이 처지고 블룩하게 보이면 이것이 이제 좀 나이 들어 보이는 인상 또 이제 어떤 사회생활을 할 때 제약으로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네. 예상외로 이런 하안검 성형은 남성분에 있어서도 성형 수술의 빈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요. 요즘에 왜 남성분들이 굉장히 이 수술을 많이 하시고 또 관심도 네. 높으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 남성분들의 눈밑 처짐이 더 심할까요? 남녀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 남녀 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뭐 원인이나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단지 이제 남자분이 경험적으로 볼 때 아무래도 병원까지 수술을 좀 하러 오신 분들을 보면 아무래도 증상이 조금은 더 심하신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음, 또 남자분들의 경우에 좀 눈밑이 불룩하고 처졌다고 느껴지는 경우에 눈 아래쪽에 중안면부 이쪽이 많이 꺼져 있으면서 눈밑 네. 지방의 불룩함을 강조시키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좀 음. 더 증상이 심하다고 느껴지는 경우들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하안검 성형이 본인에게 필요한지 아닌지 그 알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혹시 그 연령대가 기준이 될까요? 이것이 결국에는 노화로 인한 처짐과 늘어짐이 주 교정 목적이기 때문에 네. 뭐 노화가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 당연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 판단 기준을 볼 때도 역시 연령대를 고려할 수밖에 없고요. 음, 그래서 이거는 물론 요즘에 또 관리를 잘 해주셔서 네. 40대, 50대 되셨어도 탄력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네네. 분들은 저희가 뭐 피부 절개를 되도록이면 안 하는 방향으로 하기도 합니다만 네. 일반적으로 볼 때는 연령대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 또 하나는 환자분이 생각하시는 회복 기간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회복 기간이 좀 본인은 뭐 일주일, 이주일 정도의 짧은 기간에 완전한 회복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음, 되면 하안검 성형은 피부 절개를 통해서 수술하면서 붓기와 멍이 비교적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회복 기간은 조금 더 여유 있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 그러한 수술들을 하안검 성형을 하기에는 회복 기간이 좀 짧으신 경우에는 네. 저희가 듀얼 하안검 성형이라고 하는 다른 이 방법을 써서 네. 수술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회복 기간에 여유가 없을 때 대체한다는 그 듀얼 하안검 성형. 이게 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네. 건가요? 듀얼암검 성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 절개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시고 네. 결막 절개를 통해서 수술하기에는 좀 결과가 모자라 보이실 것 같은 그 중간에 있는 그 기준이 애매하신 분들을 위해 좀 그 개발한 방법입니다. 네. 일단은 결막 절개를 통해서 눈밑 지방의 불룩함을 교정을 해주게 되는데 네네. 이렇게 됐을 때는 처짐을 교정을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눈 바깥쪽
그 바깥쪽 눈꼬리 쪽에 한 1cm 정도의 조그만 피부 절개만 시행해서 처져 있는 조직을 팽팽하게 눈가 쪽에 뼈 부분에다가 고정을 해주는 수술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불룩함도 해결을 해주면서 처져 있는 조직을 뼈 쪽으로 팽팽하게 붙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불룩함도 없어지면서 처진 조직도 같이 교정을 할 수 있는 수술입니다. 다만 처짐이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네. 이렇게 하더라도 교정되는 정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쪽 대상이 되실지 저쪽 대상이 되실지는 정확하게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의와 상담 후에 결과를 보는 게 좋겠네요. 네네. 자, 아까 그 하안검 성형은 회복 기간이 좀 필요한 수술이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정확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하기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지 그리고 또 네. 주의해야 될 점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그 하안검 성형은 일단 그 절개 후 봉합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봉합 부위에 실밥을 뽑는데 5일 정도 시간이 걸리게 되고요. 네. 주변 부분에 있는 멍과 붓기는 대략 한 2주일 내외 정도로 없어지게 됩니다. 네. 이후에는 표시는 나지 않지만 뭐 감각 이상이라든지 네. 좀 당기고 조이는 느낌 아니면 약간의 뭐 표정의 어색함 이러한 그 미세한 변화들이 있게 되는데 네. 이러한 변화들은 한 수개월 정도 지나가면서 차근차근히 자리를 잡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그 아무래도 붓기와 멍을 좀 더 이제 그 편안하게 그 좀 빠르게 회복을 시키려면 저희가 네. 물론 찜질 등의 관리 또 약 복용들도 중요하지만 신체 상태 컨디션을 좋게 해주시는 것이 아무래도 회복을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술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술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하안검 성형 피부 절개는 네. 속눈썹 바로 1에서 2mm 정도 아래쪽에 피부 절개를 눈 모양을 따라서 평행하게 이제 진행을 합니다. 가장 바깥쪽에 있는 그 피부를 절개를 하고 그 안쪽에 있는 근육, 그 아래 안아 경막, 그 아래쪽에 있는 눈 밑 지방의 순서대로 박리를 합니다. 네. 눈 밑 지방이 일단 불룩하게 보이는 것이 언제나 가장 중요한 교정 대상이기 때문에 네. 눈 밑 지방을 이제 재배치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방의 불룩함이 느껴지지 않도록 하고 처져 있는 조직을 끌어올리게 되는데 효과를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눈꺼풀 부분만이 아닌 눈보다 아래에 있는 중안면부에 있는 조직까지도 넓게 포함을 해서 거상을 해주게 되고요. 네. 그 거상한 조직을 눈가 뼈 있는 데다가 팽팽하게 고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팽팽하게 고정을 해주는 작업이 수술의 결과를 오랫동안 유지시키고 부작용을 방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팽팽하게 고정해주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끌어올려진 조직이 이제 어느 정도 남게 되는데 남는 조직을 일부 절제하고 이제 미세하게 이제 티 안 나게 예쁘게 봉합을 해주면 네. 수술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수술을 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궁금해요. 아무래도 얼굴에서 가장 중요한 눈 주변이잖아요. 네. 흉터가 좀 심하게 남진 않을까 걱정되는데 네. 어떨까요? 일단 그 눈 바로 아래쪽에 피부 절개가 있는데 속눈썹 네. 부분과 굉장히 가까운 부분이고 네네. 눈가 쪽 주름선과 맞추어서 저희가 봉합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뭐 실밥 뽑은 직후라든가 또는 네. 중간에 흉터 조직의 변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 몇 개월 정도 약간 불구스름한 기운이 있을 수는 있지만 네. 수개월 정도 흘러가 버리면 흉터 네. 자체는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부작용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어요? 가장 걱정하시는 이제 부작용은 안검 외반이라고 해서 네. 눈꺼풀 위치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밖으로 이렇게 뒤집어지는 증상을 얘기를 하셔서 네네. 눈동자가 좀 더 많이 보인다. 이렇게 어.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 이건 물론 모양도 문제가 되지만 네. 눈꺼풀이 뒤집어져 있으면 눈물이 계속해서 흐른다던가 시릴 것 같아요. 예, 시리고 기능적으로도 굉장히 불편한 느낌을 네. 받으시게 됩니다. 이렇게 안검 외반이 생기게 되는 이유는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팽팽하게 고정을 못 해줘서 고정해 놓은 조직이 무게를 못 이기고 아래쪽으로 떨어진다거나 또는 피부를 절제할 때 너무 많은 양의 피부를 절제를 해서 피부 양이 모자라서 그 나중에 피부 조직이 수축할 때 아래로 떨어지면서 뒤집어지는 경우 그리고 수술 직후에 이제 처치가 잘못돼서 약간의 이제 피가 많이 나서 피가 고였다거나 하는 이런 증상이 있는데 그걸 적절히 해결해 주지 못했을 때
그런 수축 증상이 심화되면서 생길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수술 전후에 하안검 부위에는 철저하게 그 출혈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방지를 해주는 것들이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조직을 거상해서 눈꼬리 쪽에 튼튼하게 고정을 해준다거나 아주 또 탄력이 너무 없다고 보여진다면 외안각 고정이라고 해서 눈꼬리를 더 밖으로 당겨서 더 팽팽하게 잡아주는 그 고정 방법을 몇 개를 더 추가한다던가 해서 이러한 부작용이 생기는 것들을 수술기적으로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네요. 네. 근데 이게 수술을 하면 눈밑이 다소 밋밋해진다든지 아니면 눈밑 근육의 힘이 좀 약해진다든지 이런 게 생길까 봐 좀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하안검 성형을 했을 때 수술 후에 애교 부위, 애교살이 밋밋해졌다, 너무 네. 눈밑이 평평해 보인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제 요즘에 수술 술기에 그런 많은 발전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애교살 부분에 있는 근육을 적절히 보존을 하고 근육층의 이제 차이 같은 것들을 저희가 수술 시에 만들어 놓기 때문에 너무 밋밋해 보이는 것들을 방지해 주는 모양으로 요즘에는 수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술을 하고 나서 주변 분들이 보기에 나 얼굴이 좀 웃는 상이 됐어요. 이렇게 네. 표현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을 정도로 네. 애교살 부분은 보존을 해주는 수술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어, 다만 나이가 좀 있으실 때는 애교살 부위에도 늘어짐이 있기 때문에 네네. 애교살 부분을 너무 많이 살려놓으면 음. 오히려 그것이 좀 과해 보인다거나 네. 처져 보이는 인상들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애교살 부위도 적절한 크기로 약간 줄여주면서 네. 수술을 시행해 주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어떤 사람들은 돈을 주고서라도 애교살을 만드는데 너무 없애지 말아주세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안검 성형을 하면 아무래도 인상 자체가 좀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네. 하안검 성형 수술은 그 처음에 어색한 과정이 있기는 합니다만 네.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 결과를 봤을 음. 때는 크게 차이를 느끼시기는 쉽지는 않은 수술입니다. 반면에 아까 물어보셨던 상안검 성형술이나 쌍꺼풀 쪽은 인상 변화가 좀 있다고 느껴지지만 네. 하안검 성형 수술 부분에서는 부작용만 없으면 네네. 결국에는 큰 차이는 느끼시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 노화라는 게 사실 한쪽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분명 다양한 부위에서 올 텐데 눈 밑이 쳐졌다면 분명 위쪽도 노화가 진행이 됐을 텐데 이런 경우에 상안검 수술과 하안검 수술을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느 쪽이 더 심하다고 느끼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네. 뭐 눈 주변의 조직 노화는 같이 오기 때문에 네네. 눈 위와 아래가 모두 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눈 아래쪽을 수술하시면서 눈 위에 늘어짐을 같이 교정해 주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안검 성형은 아무래도 좀 연령대가 높은 분들이 많이 받으니만큼 수술 후에 유의점이나 주의해야 할 점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연령대가 있으시기 때문에 주로 당뇨나 고혈압 등의 이제 전신 질환이 있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약을 복용하고 계시는 경우도 많으신데 특히나 약 중에서 아스피린 제제가 들어가 있으면 네. 이는 혈액 응고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수술에는 금기 사항이 됩니다. 네. 그래서 수술하시기 전에 아스피린 제제는 2주일 전에 미리 복용을 중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는 꼭 말씀을 해주시고 병원과 네. 상의하시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아스피린 제제 이외의 혈압약과 당뇨약은 오히려 끊지 말고 잘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 밖에도 뭐 다른 질환, 뭐 류마티스라든지 뭐 신장약이라든지 다른 약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종류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수술 전에 저희와 충분히 상담하시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눈밑을 최대한 안 처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네. 말씀해 주세요. 처진다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조직의 노화가 왜 생기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네네. 결국에 우리가 눈 주변 조직을 무리를 시키고 혹사시키는 상황이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가 작업을 일을 너무 무리한다든지 뭐 야근을 한다든지 하면 눈 주변이 붓고 열감이 있고 뭐 이런 느낌들을 많이 느끼실 수 있으실 텐데 네. 그렇게 조직이 부었다가 빠졌다 이러면서 조직을 계속 늘리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조직은 탄력이 떨어지고 늘어나는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노화를 방지해 줄 수 있는 것들은 당연히 생활 습관의 조절로 필요하실 것이고 네. 요즘에는 워낙에 이제 뭐 기능성 화장품이라든지 또는 치료 방법으로도 뭐 탄력을 높여줄 수 있는 레이저 치료나 네. 아니면 뭐 자가열 주사를 이용한 뭐 항노화 치료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방법들을 뭐 적절히 이용해서 노화를 방지시켜 주는 것들이 이런 그 늘어짐을 방지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피부 노화가 가장 먼저 시작되는 부위가 바로 눈가라고 합니다. 그만큼 주의와 관리가 필요한데요. 지금 알려드린 예방법들 잘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안검 성형이 굉장히 고민되신다 싶으시다면 가까운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 후에 결정 내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닥터플러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